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라는 타이틀 가지고 계신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대비는커녕 관심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 꺾은 선이 신고 인원이고요. 파란 막대 그래프가 납부세 현황입니다.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그날 현재로 모든 게 딱 픽스가 돼요. 상속 개시일 이후 자력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금 납부할 시간만 6개월을 미뤄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사망 시점을 조절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상속세는 대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상속세 상식 5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산과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이 누진세를 매깁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무려 5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가가 절반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울에 거주하시던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고 돌아가셨어요. 시가가 무려 20억입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4억 원 이상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남은 상속인이 이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네,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내고 5년 뒤에 봤더니 아파트가 30억이 돼 있네? 얼마나 아깝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인이에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로는 해당이 없어요. 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가 직계 비속, 자녀죠. 자녀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2순위 직계 존속이 됩니다. 직계 존속도 모두 돌아가셔서 없다라고 하면 3순위는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3순위도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삼촌이나 고모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순위 상속인이 없으신 분들은 사회 환원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는 남은 여생의 안정을 위해서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지분을 법적으로 더 할당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둘 해서 3명이 상속인이라고 하면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 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재산이 정말 많은 집안만 다툼이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부 상속인한테만 자산을 너무 몰아주셨다거나 내연녀라든지 기부단체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하는 경우, 좀 아까 말씀드린 상속인 고유의 법정 상속 지분 있잖아요. 즉 재산권 침해당하는 경우에 각자 본인의 상속 지분을 회수하려고 이제 청구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 저버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지분은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최소 이만큼은 내 거니까 돌려줘라 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요.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만큼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속인이 형이랑 나랑 2명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아버님의 재산 100%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소송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 법정 상속 지분 2분의 1의 절반이니까 25%겠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유언이나 증여,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혹은 사망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유효합니다. 결국에는 재산 분할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총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딱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자 공제가 상속세 절세의 핵심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벌써 공제 금액을 35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분할을 할 때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최대로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명의를 바꿀 때마다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면 다시 재차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시 상속세, 취득세를 내고 자녀 세대로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보다는 부동산 자산은 바로 자녀 세대에게 내리고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에게 귀속되게끔 설계를 하는 게 절세가 되겠죠.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금융자산을 한도까지 받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나 주거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알려드릴게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으면서 가져간 해당 금융자산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의 세금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내야 될 상속세 전부를 부담해줘도 이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착수가 됩니다. 5억,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빨리 다 처분하고 나눠주고 ATM으로 현금 인출하고 그러면 상속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조세 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고 나면 세무조사 통지서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이 아닌 이상 조사는 무조건 나오는 편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렇게 누락된 증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통상 1에서 3개월 동안 조사가 들어오고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를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들이 적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이 됩니다. 우리가 세금이 추징되면 뭐가 따라오죠? 바로 가산세죠. 금액이 절대로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신고에서 세무조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무사를 선임하실 때 상속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 세무조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아파트 얼마, 보험금 얼마 이렇게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절세하는 것과 세무조사를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를 할 거냐, 재산을 분할할 거냐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세무사와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고 사망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재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주요한 재산이 국가로 이제 귀속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기도 하고 예식장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서 예식장 건물을 영등포 세무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이 상속세를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예를 들어 4억 원이다라고 하면 1년에 4천만 원씩 쪼개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자는 붙습니다. 이자율이 2.9%니까 시중금리보다는 그래도 훨씬 저렴합니다. 현금 납부 말고 영등포 세무서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 시세보다는 낮은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다수라서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상속 체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족 간 상속이라는 주제의 대화는 사실 정말 어렵겠지만 남은 상속인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는 것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상속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어떤 진솔한 대화와 협의가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